안녕하세요. 웨이드 원장입니다. 두잉글리시 어학원은요, 중등부를 300 클래스라는 중등 집중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등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진로 진학 과정을 이해해야 될지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무엇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것이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 코트를 한번 던져두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요거에 대한 답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보통 두잉글리시 초등 전문으로 저희가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중등부는 300 프로그램이라는 중등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300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목자 사고의 진학을 이만큼 해왔고요. 그리고 고등부도 운영을 하면서 고등부에서 대학교로 가는 입시 실적을 많이 내왔는데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어머님들께 그리고 아버님들께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도 해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6부터 중학생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중학생 사용설명서라고 명칭을 하였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뇌과학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자, 중학생의 뇌 이전에 8세에서 9세,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의 아이들한테는 벌을 주면 뇌가 반응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학년이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한 칭찬, 무한 인정 이렇게 해줘야 아이가 점점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딱 초등 저학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점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비례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자, 건너뛰어서 성인의 뇌로 오면요. 칭찬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벌에는 반응을 많이 하죠.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고3, 그 다음 재수생들한테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팩폭을 하거나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잘 그려주면 그때그때 아이들이 도약하고 나아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중학생의 뇌, 그러니까 사춘기의 뇌는 칭찬해도 벌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연간 중학생 아이들을 대하면서 느낀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게 칭찬하거나 벌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고, 괜찮다라고 계속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변혁의 시기, 그 다음에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강한 동기부여의 시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이런 뇌과학 측면에서의 뇌 반응을 한번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진로 진학, 변화의 흐름을 초6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입시하면 보통 고등학교, 심지어는 고3이 돼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입 준비는 6년?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상위권 대학 진학의 조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대학은 정시 모집, 그러니까 수능으로 진학하는 정시 모집보다 자, 수시 모집을 통해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OX. 네, 맞습니다. 수시 모집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어떤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능 점수가 기본 어떤 기준점이 되어야 이제 수시 모집에서도 올바른 지원 전략이 된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은 점점 쉬워지고 있다. 요즘 하도 언론에서 수능이 어떻게 쉬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부각을 많이 되고 있는데 OX일까요? X입니다. 수능이 점점 쉬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특화된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따면서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능은 점점 쉬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능 초창기와 대비해서 지금 문제지를 살펴보면 점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보기 문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지고 있다는 X입니다. 자, 영어가 절대평가 90점을 넘으면 1등급, 80점대면 2등급, 70점대면 3등급을 받고 있는 현재 수능 체제에서의 영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절대 쉬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1등급을 막기는 수월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의 극간, 그 한 문제 차이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주저앉는 상황, 또 2등급과 3등급에서 주저앉는 그 경계선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설렁설렁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실제적으로 지난 몇 년간 팽배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어떤 텐션과 이 생각이 다시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빨리 준비해야 된다. 자, 아직 중학생인데 대학 진학의 조건을 알아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과정의 예행 연습이니까요. 중학생 때 넋놓고 있는 아이들과 중학교 때 예행 연습을 하고 간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3년이 다릅니다. 자, 일단 수시 전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있고 수시에서는 대략 전체 인원 중에 70%를 뽑고 있다. 자, 여기서는 교과 전형이 38.4%,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게 38.4%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8.5%인데 네, 비율로 맞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전국 대학을 모두 카운팅을 했을 때 얘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뭐 지방권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수도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자, 일단 최상위권 15개 대학교 서성한 스카이부터 서성한이 중경외시까지 다 보면 15개 학교 보면 학생부 종합 비율이 교과 전형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학교, 4년제 대학교의 전국 지표를 보면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이 높지만 서울권 소재 그리고 특히 최상위권 15개 대학교의 입시 전형을 보면 교과 전형은 거의 없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뭔지, 학생부 교과가 뭔지를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잠깐 메모해 두셨다가 따로 영상 요청하시면 제가 요 관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표준 점수는 보시기 어려우실 거고요. 채점해서 이제 가중치를 준 거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좀 계산하거나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요. 자, 100분위로 보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의 요 학생은 국어가 96점, 2개 틀렸네요. 2점짜리. 그 다음 한국사 96점. 현재는 지금 뭐 등급제로 하니까 당연히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경제와 스페인어를 했는데 100점 만점 중에 환산을 하면 96점, 한 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와 스페인어는 50점 만점이거든요. 자, 어쨌든 정말 잘한 점수 아닙니까? 대단히 잘한 점수입니다. 자, 영어 당연히 1등급이고요. 등급으로 따지면 111, 올 1등급 찍었습니다. 자, 이 아이 수능으로 아까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시가 훨씬 많고 정시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정시에서는 또 재수생들과 싸워야 되는 또 치열함이 있죠. 자, 이래서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재수생이었는데 제가 지도한 재수생이었고 그 재학생 시절에 연세대 어떤 과를 어문 계열의 과를 이미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을 재시험을 봤습니다. 재수를 해서 이 성적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높아졌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대 불합격했습니다. 이 성적으로. 연세대 어문 계열에서 연세대 경영을 합격했습니다. 근데 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예비번호 94번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거의 문을 닫고 들어간 거죠. 연세대 경영학과도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는 게 사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문과에서는. 이과에서는 의치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문과에서는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정시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내신 관리라든지 학교 생활 잘 해서 수시로 공략하는 게 정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을 정말 잘 관리를 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최고 대학이 어디입니까? 중앙대입니다. 왜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미 최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거기에서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반영을 해주냐, 덜 반영하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조합군에 따른 거지. 교과 전형만 딱 놓고 그걸 가지고만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중앙대가 최고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교과 성적 플러스 그 밖에 활동이 내용이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중학교로 가면 여기서 중학교도 똑같이 내신 성적 플러스 학교에서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죠? 문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사춘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넘어야 할 큰 두 산, 사춘기와 성적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르는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1년 동안 시험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불리는 지필평가가 없고요. 대신 선생님들은 평가는 계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년제 때 자유를 누리면 된다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이때 공부를 많이 놓는 학습 부진을 겪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선배들이 말하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평가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울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었는데 자유학년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학년이 딱 올라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 1위로 꼽은 게 시험 대비 감각 요령 상실입니다. 어쨌든 시험이라든지 어떤 평가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어쨌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자, 2위로는 1학년의 교과 내용이 결손이 돼 있어서 왜요?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친구도 안 하고 앞에 친구도 안 하고 뒤에 친구도 하는데 난 왜 해야 되는가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놀고 있을 때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죠. 자, 3위는 2학년 교과 내용에 의해 어려움. 당연하죠. 1학년에 대한 교과 내용이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데 2학년의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학년에 기초가 되는 진도 공부를 꾸준히 못한 점에 대해서 꼽았습니다. 60% 이상이. 자, 그 다음 무시험. 1학년 때 시험을 안 봤죠. 무시험으로 생긴 여유 시간에 주요 과목 선행을 하지 못한 점. 뭐 상위권 아이들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 감각과 요령 그리고 학습을 꾸준히 밟아나가는 어떤 학습관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자유학년제가 상당히 양날의 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자, 중학교 내신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산중도 지금 보시면 지필평가 60대 40으로 빠져 있고요.
수행평가는 대부분 쓰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지금 두잉글리시에서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다 쓰기 베이스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중학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희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필고사 40%, 여기는 수행평가가 60%네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같은 경우는 40대, 60대 40으로 빠져 있고요. 대부분의 50대 50으로 평가를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대 4냐, 4대 6이냐 대부분 5대 5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원중학교도 서원중학교 1학년 거니까요. 수행평가 1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안 보는 거지. 수행평가는 여전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생활기록부 기록 들어가고 선생님들은 아이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때 시험이 없다. 그래서 놀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옳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2학년 때도 뭐 수행평가 40%까지 올라오고요. 상현중학교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50대 50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맞아도 여전히 50점만 맞은 거고 나머지는 수행평가가 50%인데 수행평가 보면 듣기 말하기 논술 과제 수행. 과제 수행은 보통 프레젠테이션 베이스의 과제 수행이 많습니다. 자, 말하기는 뭐 이런 걸 보네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할 수 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일상생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떤 논리성을 갖고 있느냐 보고요. 개인생활에 대한 경험, 계획, 그 다음에 사건의 순서, 전후관계에 대해서 묻거나 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어떤 흐름과 어떤 독해력이라든지 그 밖에 표현력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자, 논술도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뭐 예시문을 잘 활용했는가 본다는 거고요. 자, 채점 기준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상현중학교, 이중학교에서 다 제가 가져온 거고요. 다양성과 차별에 대한 글쓰기, 포트폴리오 이런 평가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 갑자기 중학교 된다고 하겠나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영작서 수령과 수행평가 해결 능력입니다. 자, 중학교 내신 설계도는 A, B, C, D, E로 되어 있습니다. 자, C, D, E 얘기 안 하겠고요. 그 다음 A, B에서 놀아야 될 텐데 90점 이상만 맞으면 다 A로 표시해 줍니다. 자, 50% 50%로 우리가 이해하면 지필고사 50%와 수행평가 50%를 합친 그 점수가 한 학기당 90점 이상이 되어야 과목별로 A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자, 따끈따끈한 이번 1학기 자료를 상현중학교에서 제가 빼왔습니다. 자, 일단 관심 많으실 일단 영어 먼저 볼게요. 평균이 84.6점이랍니다. 이거는 지필과 수행평가를 다 합쳐서 수행 성취도를 나눈 겁니다. 자, 100명 중에 A등급을 가진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54.4명. 그러면 200명 중에는 100명.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 이상은 A등급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거기에 살짝 아쉽게 미끄러진 아이들이 한 20%가량이 이제 B를 가져가고요. C부터는 말씀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수학 볼게요. 수학은 평균이 75.3인데 확실히 영어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도 A등급을 가져가는 90점 이상 아이들이 40% 육박합니다. 미끄러진 아이들이 이제 B등급으로 가고요. 자, 국어는 전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이 타 과목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A, B등급이 성취도가 좀 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C까지도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 상위권으로 가는 길목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기본 깔고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는 기본으로 깝니다. 그 다음 수학이 중위권과 상위권을 가릅니다. 그 다음 국어가 극상위권을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독서, 올바른 글 읽기 훈련을 계속 강조했던 것도 그러하고요. 중학교 때에서도 당장 피부에 느끼는 거는 영어 수학이지만 천천히 영어 비문학 지문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학원을 보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국어학원을 보내면 의미 없는 내신 대비와 의미 없는 문학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읽기 능력, 독해 능력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중학교 가볼까요? 3학년 중입니다. 3학년으로 가면 조금 분포도가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이제 내신도가 좀 떨어지니까 영어는 1등급이 50%에 육박하고요. A등급이 수학은 35.7%, 국어 54.8%. 자, 이 얘기는 1학기 때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을 가져간 아이들이 많았고요. 표준 편차를 봐도 그러하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등급을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2학기 때는 조금 더 레벨 조정을 하겠네요. 자, 이중학교 보겠습니다. 이중학교 영어 A등급 가져가는 친구들 40% 육박하고요. 수학 37.8%, 국어 40.9%. 시험이 조금 쉬웠나 봅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으로 가면요. 영어 58.6%, 60%가 A등급을 가져가네요. 심각합니다. 자, 수학 55.7%, 심각합니다. 자, 국어 29.3%. 적당하네요. 자, 한 과목에서 A등급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과반을 넘어간다. 이거 난이도에서도 문제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어렵게 내면 또 어렵게 낸다고 또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영어 내신 A등급 비율이 평균 35%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짜게 쥐어짜서 제가 짜게 그냥 35%로 깎아내리겠습니다. 35%. 100명 중에 35명. 그죠? 자, 이 35%. 300명 중에서는 110등까지입니다. 잘하나요? 우리 아이가 A등급에 들었다고 해서 잘하는 겁니까, 이게? 자,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 비율. 자, 상위 4%만 가져갑니다.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을 넘으면 옆에 친구가 91점을 맞던 5점을 맞던 7점도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90점 넘었으니까 무조건 A등급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91점을 맞았는데 옆에 친구가 97점 맞았으면 나는 밀립니다. 내가 98점을 맞지 않는 이상 상위 4%에 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4%까지만 교과목별로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어 내신 1등급 비율 4%고요. 300명 중에 12등까지입니다. 자, 다시 중학교 때 100등 했던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면 12등까지 들 수 있나요? 의문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팩트가 중학교 때 A등급 대다수의 아이들이 4등급으로 전락합니다. 자, 4등급은 자,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4% 이내까지 1등급 가지고 가고요. 11% 이내까지 2등급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23%까지 3등급 가져가고요. 24%부터는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24%에서 대략적으로 한 40%까지 4등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A등급을 찍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이 보장된다는 거는 허황이죠, 허황. 아이들이 거기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했는데, 우리 아이 좀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자, 1등급, 얼마나 대단한 1등급인지 방금 느끼셨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만 대학교를 갔을 때, 최종합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자, 경영학과 과를 볼게요. 보통 경영학과가 높고 그 다음에 심리학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자, 대략적으로 1.65 내신 평균치입니다. 국영수 사과 다 합쳤을 때 1.65 훌륭하죠? 이 정도면 거의 전교권에서 놀아야 됩니다. 1.7 전교권 다 1.7 전교권입니다. 2점대 중반도요. 엄청 잘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1등급, 2등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혹가다 3등급 내려가야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 내신 성적을 고등학교 때 보유했다. 자, 교과 전형으로 아까 중앙대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어느 학교 예상하십니까?
인하대, 경기대, 아주대, 가천대가 교과 전형으로 이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전교권에서 노는 아이들인데 이 교과 전형으로 가면 인서울이 힘들다. 경기권에서 머물러야 된다. 물론 이 학교들 좋은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대치는 더 높았겠죠. 이 아이들이. 자,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도 확보를 하지만 그 밖에 활동들도 잘했던 아이들. 자, 상위 70%라는 얘기는 한 100명 중에 70등 정도 하는 아이 성적을 뽑아냈다는 거고요. 평균치가 이렇게 되면 평균치가 조금 더 낮은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는 3등급, 6등급, 5등급, 4등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 최저를 보실 건 아니고 이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시면요. 아까 봤던 것처럼 1등급 중반, 2등급 중반, 2등급 후반까지 내려옵니다. 이과는 이러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는 학교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내신 공부만 할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어떻게 내가 잘 디자인해서 갈 것인가 이것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넉넉고 있을 겁니까?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 밖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예행 연습해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조금 가다듬고 세련되게 나한테 맞춰서 잘해야지 라고 플랜을 세우고 하는 거지. 중학교 때 계속 의미 없이 있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학습감과 그 밖에 뭐 다른 활동들 예행 연습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A등급을 넘어서 1등급으로 가는 비결. 저희 두잉글리시 300클래스에서 같이 할 텐데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대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수행평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 중등 스타일 버려야 됩니다. 고등 스타일로 비문학 이해하듯이 독해 훈련에 가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가장 잘하고요. 그 부분 제가 가장 잘 전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2부에서 이제 300클래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